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김관영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헌법재판소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했던 취재 기자를 통해서 어제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기일 현장 소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이슈팀 선대식 기자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스튜디오에는 처음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취재진도 굉장히 많았죠? 예, 그 취재진도 많았는데요. 네. 그 우선은 현재는 기자실이 그러니까 브리핑룸이 크게 있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몇 명이 나왔던가요, 취재? 글쎄요, 한 뭐 100여 명 이상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브리핑룸에 기자들 다 수용을 못하니까 네. 헌재 대강당에 기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크린을 띄워서 네. 좀 취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군요. 좀 했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네. 브리핑룸에 다 앉을 수가 없어서 네. 대강당을 열어서 네. 똑같은 방법으로 네. 이렇게 그때는 아마 2층에까지 네, 맞습니다. 기자들이 네. 다 들어가가지고 네.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변론이 끝나면 그 뒤에 이제 그 국회 쪽과 박근혜 대통령 쪽 대리인들이 브리핑을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자리가 없기도 하고 바쁘게 이제 그 대심판정에서 네. 브리핑룸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제가 바닥에 앉아서 타이핑을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자들이 뭐 우아하게 네. 일하는 게 아니고요. 전부 일이 있을 때는 노트북 펴놓고 그쵸. 전부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게 되죠. 대리인들 고생, 발 밑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어제 오전하고 오후하고 좀 구분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전에는 서석구 변호사가 단연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네네. 상당히 관계없는 얘기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네. 우선 서 변호사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해요. 예, 그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의 직책을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인지 단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이냐면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법률 고문입니다. 아, 어버이연합. 네. 네. 그래서 추선희 사무총장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변론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좀 이분이 예전에는 지금과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영화 변호인 잘 아시죠? 노무현 네. 대통령과 관련된 그 이제 부산 불임 사건과 관련된 건데요. 그 당시에 판사로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뭐 상당히 전향적인 판결이죠. 네. 근데 지금 와서 서석구 변호사는 그때 당시에 자신의 판결을 두고 자기가 자편향 됐었다라고 했었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검사가 고영주 지금 방송문화진흥회 그렇죠. 예. 이사장인데요. 예. 그 사람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두고 공산주의자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고 있는데 예. 또 이 사람을 지금 옹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어떻게 살았던 분인지 그분이 현재 어떻게 살고 네. 있는지 이게 다 과거를 반추해 보면 다 나온다. 예,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어제 이분이 한참 동안 얘기해가지고 네. 그 대심 판정에서 웃음이 쏟아졌다면서요. 애들도 웃었다면서요. 네, 그 우선은 핵심 주제가 뭐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뭐 그 상황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그 이제 오전에는 이제 양쪽에 뭐 모두 발언식으로 네,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네. 박근혜 그 국회 쪽에서는 그 이제 탄핵 예, 사유에 소추위원단. 대해서 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쪽 대리인 중에 선임 대리인이라고 하는 네. 할 수 있는 이중환 변호사가 이제 또 반박을 했죠. 근데 예. 갑자기 서석구 변호사가 그 뒤이어 이제 연단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북한 얘기를 꺼내고요. 신의 섭리 그리고 예수 얘기도 꺼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밌게도 같은 편인 이중환 변호사가 뒤에서 3번이나 말렸는데도 계속 이중환 변호사가 말렸어요. 네. 어떻게 말렸어요? 이렇게 오라고 뭐 말은 할 수 없으니까. 요 장면은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빨리 선대식 오라고. 기자가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 근데 서석구 변호사가 더 웃겼습니다. 이중환 변호사. 자, 그러니까 이중환 변호사가 이중환 변호사 스타트. 서석구 변호사 그 서석구 변호사는 어떻게 했어요?
얘기하겠다. 아니 우리 선대식 기자가 개그가 되래. 예. 아 너무 연기자 해도 되겠어요. 예. 너무 재밌는데요. 아 그랬어요. 아 지금 우리가 법정에 와 있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세 번이나 그런 일이 세 번이나 있었다는 거죠. 했었고요. 예. 그리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세 번이나 제지를 한 끝에 예. 그래서 뭐 20여 분에 대한 자신의 이제 의견 진술을 마무리했었는데요. 특히나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뭐 박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 다수결 탄핵한 부분에 여론재판. 대해서 이제 예수에 비유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제 신이 보호해서 좋은 판결 내도록 좀 해달라 뭐 이렇게 뭐 기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거기는 방청석에서는 교회가 아닌데 네, 그러게요. 법정인데. 네, 그래서 방청객에 이제 기자단이 있고 일반 네. 방청객들이 있었는데요. 뭐 기자들은 좀 탄식을 내뱉었고 뒤에서는 좀 웃는 듯한 이제 그런 뭐 얘기도 좀 들려왔고요. 기자들 탄식에는 네. 어떤 한편- 함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두 가지인데 우측돼 저도 있습니까?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을 네, 했었는데 네. 한 가지는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아싸 기사 뽑혔다 제목 뽑혔다 뭐 이런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오전 기사 서석구로 쓰면 된다. 네, 예, 네. 이런 기자들의 생각도 네. 있는 거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사실관계를 다투고 법정이라는 데가 그렇죠. 사실은 네. 굉장히 이게 논리적이고 말이죠. 네, 네. 그리고 치열한 법리를 네. 가지고 싸우는 일종의 그쵸. 전쟁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네. 거기서 막 신의 섭리를 찾고 뭐 북한 얘기하고 예수 뭐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이러니 기자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실소가 나올 솔직히 수밖에 한심해 없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뭐 그냥 사건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다룬 정말 중대한 그렇습니다. 역사적이고 기록에 남는 이제 사건이고 그런 게 이루어지는 뭐 심판정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뭐 이해도 안 가고 실소도 나왔고요. 뭐 저도 법률가가 아니긴 하지만 뭐 저런 얘기를 했을 때 과연 헌재 재판관들이 그렇구나라고 과연 할까? 어땠어요? 그 재판관들 9명의 표정이. 뭐 박한철 소장이 세 번이나 제지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표정에서도 좀 빨리 맞고는 싶은데 좀 제지는 하고 싶은데 계속 뭐 서석구 변호사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하니까 너무나도 좀 뭐 진땀도 빼고 난처한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법률가기도 하고 네. 대한민국의 엘리트고 네, 네. 지식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 귀 닫고 네. 눈 감고 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 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JTBC 신년 토론 볼 때 전원책 변호사 태도도 굉장히 그렇죠. 문제가 됐잖아요. 네, 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상대방의 얘기를 네. 경청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대단히 무례한. 유시민 작가도 그런 얘기했었죠. 전원책 변호사의 태도를 두고 지금 그렇게 하면 보수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듣는 것처럼 비춰진다. 예, 이렇게 실제로 그런 하는군요. 느낌을 주고 이게 네. 되게 이를테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겠지만 좀 촌스러워요. 지금 시대가 어떤 그렇죠. 시대인데 그런 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막 귀 닫고 네. 눈 감고 자기 소리만 하는 사람들은요. 초등학교 학생들 그 학급 토론에서도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배척 대상이 돼요. 그런데 네. 그거를 하물며 어른이 그리고 법조인이 원로 그쵸. 변호사가 네.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또 왜 서석구 변호사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서석구 변호사 같은 사람이 이제 박 대통령의 대리인이 됐을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알고 보면 뭐 여론도 그렇고 법조계에서도 박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도 당연히 이제 명망 있고 네. 과거에 뭐 꽤나 높은 지위에 있었던 법조인들을 좀 뭐 대리인단으로 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특히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그 대리인단으로 전 대법관, 감사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무게가 엄청 좀 떨어지는 거죠. 이번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러니까요. 완전히 품격을 잃은 행동이라고 네.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그 오전 재판 끝난 다음에 네. 기자실로 가서 기사 다 쓸 텐데 네, 네. 기자들끼리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 서석구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 네, 뭐 어떤 기자는 저한테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들 좀 벙찐다고 해야 되나요? 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이없다. 한편으로는 이거 빨리 기사를 써야 되겠다 이런 네.
좀 황당한 심판 중에서 황당한 헛소리 헛소리라고 해서는 좀 그렇지만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빨리 기사로 송고해야 된다는 마음에 좀 급한 마음도 있었고 다들 기사 쓰면서도 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좀 창피하죠. 그렇죠. 부끄럽고 아니 물론 네네. 이 사태 자체가 너무 어디다 뭐 얘기하기도 정말 동네 창피해서 그렇죠. 네. 예, 외국에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네네. 요새 뭐 일부 유학생들 자기 일본 사람이라고 그런다면서요. 그런 네. 정도로 국민들이 부끄러운 이런 상황인 건데 이렇게 품격을 잃은 네. 심지어 재판정에서마저도 품격을 잃은 언어로 국민들을 이렇게 그렇죠. 이게 참 자괴감이 들어요. 네. 예?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사실관계에 빗나가는 거 3차 변론기를 아마 국민들께서 또 주목해서 보실 네네. 겁니다. 3차 네. 때 대통령 측에서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네. 품격 있는 언어로 그렇죠. 사실관계를 다퉈주시길 바란다. 네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후 2시, 네. 오후 3시 네. 이렇게 잇따라서 1시간 간격을 두고 네. 증인 신문이 신문이 있었어요.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네. 안 나타났습니다. 네네. 안봉근, 이재만, 네, 우선 문고리 이인방. 그쵸. 이분들 어디가 있습니까 네. 지금? 모릅니다.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증인 신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증인들 출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헌재 같은 경우는 뭐 강제로 구금하거나 소환할 수 없다 보니까 뭐 국회와도 비슷하게 이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고 네. 뭐 이제 그럼에도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우병우 전 수석이 잠적한 거 잘 아시죠? 네. 똑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 출석 요구서를 헌재 직원들이 그러니까 전달하려고 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도 안 받고요. 그러니까 이걸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이 돼야지 그때 이제 출석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아무래도 뭐 알다 보니까 그런 거 받지도 않고 출석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출석 요구에 중학생들 용어로 하면 쌩깠네. 네, 뭐 농락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헌재를 농락했다. 네, 특히나 지난 준비 기일 때도 이제 헌재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쪽 인사고 청와대 뭐 이제 이 두 비서관 같은 경우는 뭐 전직이긴 하지만 어쨌든 박 대통령의 뭐 신복이라고 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충분히 이제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 사람들이 박 대통령한테 유리한 증언을 할 게 뻔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헌재에서도 그런 점을 좀 당부했는데 어쨌든 박 대통령 쪽에서도 그런 노력을 뭐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피하기 전략. 네네. 그 나가서 진술하면 또 진술이 엇갈렸을 때 네네. 이게 위증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네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탄핵 심판 결정에 네. 불리할지 유리할지 판단할 네.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피하기 전략. 네네. 숨어버리자. 네. 뭐 그렇게 수치 거부를 보입니다. 해버리자. 네. 우리도 우병우처럼 숨어버리자.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현상금을 걸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제 2시에 이 두 비서관이고 3시에 이제 윤전추. 뭐 이따 얘기할 윤전추 네.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인데요. 아무래도 이 뭐 두 사람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뭐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이영선 행정관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를 두고 이제 국회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입을 맞추기 위해서다. 두 사람이 동시에 나와서 뭐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우선 윤전추 행정관이 나가서 얘기를 하고 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영선 행정관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얘기를 하는 작전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여전히 국민들이 1,000만 명이나 나와서 네. 촛불을 들고 박근혜 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네.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 세력들은 이른바 박근혜 세력들은 여전히 숨기고 그렇죠. 거짓말하고 네. 이 위기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이런 지금 전략으로 네. 일관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1월 1일 날 청와대 출입기자 불러 모아놓고 억울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물론 예. 이제 노트북 반입 금지, 뭐 카메라 금지 이렇게 했는데요. 좀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고 하면 뭐 본인이 뭐 좀 나오기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이 나가서 충분히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나오는 건 뭐 누가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렇게 유리한 국면만은 아니구나, 좀 불리하거나 좀 캥기는 게 좀 많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일반의 시각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박 대통령 측이 이렇게 허술하게 나오는 거 볼 네, 때 그러게요. 금방 끝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예,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 이영선 행정관은 결국에는 불출석 사유, 일신상의 이유라고 하는데 네, 뭐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거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국회 쪽 대리인단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윤전추 행정관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죠? 우선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윤전추 행정관이 알고 보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날 박근혜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윤전추 행정관의 주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이제 그날 하루 종일 관저 집무실, 뭐 이거는 나중에 좀 논란이 되는 개념이긴 합니다. 본관 집무실이 아니라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 네. 본인은 그 앞에 있는 이제 뭐 부속실 또는 비서실로 불릴 수 있는 사무실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본인이 박 대통령의 행적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9시에 박 대통령이 그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걸 봤다. 그리고 그 오전 중에 이제 보고 서류를 전달해줬다, 박 대통령한테. 그리고 안봉근 전 비서관이 들어갔고, 그리고 뭐 점심 때 식당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걸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오후에는 뭐 미용사가 들어갔다 나오는 걸 봤다. 그리고 이제 5시 15분에 이제 중대본에 가는데요. 그때 자기가 민방위복을 입혔다. 뭐 이런 주장들을 좀 했습니다. 네. 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네네. 우선 8시 30분에 관저에서 관저 집무실 이게 네. 굉장히 재택근무를 한 거예요. 그쵸. 그죠? 예. 네. 그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애들은 학교는 가야 되고 네네. 직장인들은 회사는 출근을 해야 네. 되는데 출근을 안 한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네. 저희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스마트 워크를 주장하면서 뭐 카페가 됐든 네네. 뭐 편집국이 됐든 네. 아니면 출입처가 됐든 그 어디서든 집에서 네. 쓰든 아웃풋이 나오면 된다. 네네. 근데 회의는 회사에 와서 하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일을 한 네. 거예요. 뭐 네. 그날만 특수하게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꼭 네. 그런 것만은 아니다. 네네. 주로 관저에 계셨기 그쵸. 때문에. 네. 윤전추 행정관에 따르면 비공식 업무를 진행했다고 해요. 네. 8시 30분에. 그 그러니까- 내용은 밝혔습니까? 아니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윤전추 행정관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3시간 30분 동안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비공식 업무다, 사적인 영역이다, 사생활이다라고 하면서 다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마저도 아니 공무원인데 뭐 박 대통령과 관련된 일을 모두 사적인 일이라고 해서 증언할 수 없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 윤전추 행정관은 뭐 7시 좀 넘어서 본관 집무실에 출근을 했다. 오전 7시. 네네. 예.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이제 그 윤전추 행정관에게 관저로 오라고 해서 그래서 관저로 가서 비공식적인 업무를 봤다라고 하는 게 이제 증언인데요. 비공식적인 업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했다고 했는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비공식 업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출근하는 그 순간부터 공식적인 업무가 그렇죠. 들어가는 거지. 네. 청와대에서 그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말 24시간을 다 공개해야 돼요. 네, 대통령의 네. 24시간은 그쵸. 다 공개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분초 단위로 외국은 네.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특히 네, 네. 이제 그런 안보 상황 그쵸. 혹은 그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는 다 그렇게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게 매우 심각하다. 이 이게 제도적 시스템도 그쵸. 바꿔야 뭐 되겠지만 국가적으로 뭐 해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계속 윤전추 행정관이 말하는 건 좀 사생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네. 주장인 거죠. 네네. 그래서 오전 9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로 들어갔다고 네. 주장을 해요. 본인이 봤다 예, 이런 겁니다. 본인이 봤다는 그 거고. 옷은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돼 있었다. 네. 뭐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도 했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걸 자기가 봤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전 네네. 중에 관저 집무실 입구에 가글액을 놨다 그랬는데 네. 이게 국조특위에 출석했던 그 청와대 의무장교였던 네네. 그 간호장교였던 네.
신보라 대위는 네. 의료용 가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의료용 가글에 대해서 당시 국조특위 위원이었던 손혜원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거는 그 무슨 저 시술 성형 네. 시술 받은 사람들이 마비될 이게 때. 마비가 돼가지고 그 양치를 못하기 때문에 네. 의료용 가글을 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네. 아 그렇구나라고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됐던 건데 그 가글이 아니라면서요. 네, 의료용 가글이 아니다? 네네. 우선은 그 간호장교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고요. 예? 모른다고요? 네네. 간호장교를 모른다고? 네,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가글을 누가 갖다 줬는지는 뭐 잘 모른다라고 하면서 어.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가글도 의료용 가글이 아니라 자기도 써봤다. 그래서 뭐 편도가 부었을 때 쓰는 그냥 일반 가글이다. 그래서 시술과는 관련이 없다 얘기를 했는데요. 또 재밌는 건 이 가글을 갖다 주는 좀 모양입니다. 네. 보통 어쨌든 비서 네. 이제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가글을 대통령한테 직접 갖다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표현이 좀 웃깁니다. 음. 그 올려드렸다라고 합니다. 올려드렸다? 직접 주진 않고 올려드렸다. 어디에 올려요? 그러니까 계속 추궁을 하니까 음. 관저집무실 입구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관저 집무실 입구에 올려드렸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예. 그러니까 관저집무실 입구 어딘가에 놓고 이제 가면 박 대통령이 그걸 문 열어서 들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디 뭐 올리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어봤는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특이하죠. 이게 비서들이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가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평적이지 않은 거죠. 네. 이 수직적 관계도 옛날 왕한테 신하가 거기 놓고 가거라 그러면 예? 그 내시가 가가지고 네. 들고 들어와가지고 전화 그쵸. 이러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조윤선 정무수석은 대면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없다는 거 하잖아요.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네. 있는 거죠.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 네네. 그리고 입구에 놓고 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게 그러면 직접 뭐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네. 이 점은 포인트가 편도 부었을 때 자기도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똑같은 가글을 대통령 네. 쓰는 가글을 자기도 써봤다는 똑같은 건데 제품을 써봤다.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그날 그랬거든요. 1월 1일 날 신년 기자들하고 네. 인사회 할 때 그거 자기 목이 아파가지고 가글을 쓴 거다. 네네, 그렇죠. 그 얘기하고 맞춘 것 같은 네, 느낌이 이어지는 좀 거죠. 드네요. 예, 네네. 편도가 부었을 때 쓰는 약이고 예. 근데 편도가 부었을 때 가글을 씁니까? 저도- 병원 안 가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감기가 예, 안 예. 낫고 있는데 병원 가야죠. 저도 편도가 부었을 때 가글을 쓴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네. 편도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편도 부었을 때 가글 쓰는 분들이 있는지. 네네. 그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가글을 쓰긴 하지만 네. 이게 의료용 가글 그리고 편도가 네. 부었을 때도 쓰는 건지 그렇게 많이 쓰는지 저는 잘 네. 모르겠어가지고요. 예, 그 예.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그럼 가글을 놓았던 시간은 언젠가요? 그 뭐 시간은 정확히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날 오전에 세 가지 일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가글을 이제 놓아드렸고 서류를 직접 전달했고 안봉근 비서관이 들어가는 걸 봤다. 이 순서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10시쯤에 그 서류를 보고 서류가 올라와서 직접 전달해 드렸다라고 한 거 보면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제 가글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보라 대위는 점심 먹기 전이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세월호 당일 2014년 4월 16일 날 점심 먹기 전에 네네. 점심 드시기 전에 갖다 놨다. 네네. 청와대에 예. 올려드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윤 전 추행정관 주장은 오전 9시에서 10시 추정할 수 있는 네네. 시간이. 그럼 네. 이거 시간도 말이 안 맞아요. 그쵸. 그죠? 예, 네.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네네. 자 그리고 관저 집무실 네네. 입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서류를 네. 전달했다라고 네. 주장을 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바로 옆에 이제 뭐 비서실 개념의 사무실에서 이제 박 대통령한테 보통 인터폰으로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터폰으로 서류가 왔다라고 하고 그 서류를 아까 가글처럼 어디에 올려주면 이제 박 대통령이 그걸 가져가는데요. 이제 윤 전 행정관 말은 이게 급한 서류다 보니까 그래서 인터폰을 연락하고 입구에 놓으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문을 열고 나와서 그걸 받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서류가 뭐예요? 근데 이 서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비서 맞아요? 예 모른다고 하는데 그날 따라 아주
그날따라 이례적으로 네. 이제 급한 분위기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집무실 밖으로 나와서 네. 관저 집무실 밖으로 나와서 문서를 받아서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한 10시 전후는 그 당시에 이제 언론 뭐 이제 오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전원 구조했다 뭐 이런 분위기로 분위기가 좋았을 때입니다. 윤 전 행정관도 오전 중에는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뭐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요, 근데 그 시시각각 바뀌어요. 그 네네. 오보라는 얘기가 바로 나왔다가 또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계속 네, 확인이 뭐 왔다 되고 갔다 하죠. 네. 막 그러고 가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 서류가 뭔지, 그러니까 대면 보고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다 틀려요. 김장수 그 안보실장이 주장한 바대로 뭐 팩스로 두 군데로 관저하고 그게 본관으로 가장 두 군데로 포인트입니다. 보냈다는 거고, 네. 근데 여기는 직접 서류를 또 전달을 했다는 네. 거고. 그러면 관저 집무실에 팩스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 팩스로 보낸 게 아니라 그럼 어느 팩스로 어떻게 보낸 건지, 이게 그렇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김장수 실장, 윤 전 행정관, 안봉근 실 다 모여서 네. 전체 다 모아놓고 다 대질신문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 확인을 하지 않고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 김기춘 전 실장도 그렇고 이제 안보실장도 그렇고 대통령이 어디인지 몰랐다라고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예. 평소에도 모르고. 네, 어디인지 몰랐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윤 전 행정관은 뭐 자주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뭐 문서도 이쪽으로 오고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관저 집무실에는 텔레비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윤 전 행정관에 따르면. 네. 근데 대통령은 그날 생중계를 봤다 그래요. 네. 그럼 어디서 본 겁니까?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윤 전 행정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집무실 옆에도 이제 여러 방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TV가 있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TV만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컴퓨터나 노트북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걸로 뭐 받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 모바일 생중계로 네. 봤다. 네네 그렇죠. 노트북으로 봤을 수 네. 있다. 아니 텔레비전 생중계라 그랬어요. YTN 생중계. 네네. 예.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지금 현장 검증을 해봐야 돼요. 네네. 도대체 청와대 관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집무실을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텔레비전은 어디 네. 있으며 그 침실은 어떻게 생겼고, 이게 다 따져봐야 돼요. 그죠? 제가 그거 이번에 취재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이제 모든 정보가 모이고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뭐 청와대 벙커나 네. 본관 집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왜 관저에 있었는지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뭐 관저에 뭐 이런 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그 뭐 본관 집무실이 먼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벙커 뭐 큰 돈을 만들어서 벙커라고 이제 국가 재난에 대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가봤어요 그 벙커. 네. 네. 근데 왜 관저에 있었는지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뭘 뭐 무슨 한 2시간 3시간 가야 되는 거리도 네. 아니고 네. 차 타면 네. 다 청와대가 뭐 네, 그쵸. 아무리 넓기로 그 막 가는데 네. 상당히 시간을 들여야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안보실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왜 관저에 그러니까 있었는지. 지금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네. 대통령은 비서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범접하기조차 어려운 존재. 네. 그리고 만나기도 힘든 존재.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청와대라는 게 24시간 비상 상황에서 그렇죠.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그 국제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해상 상황이 어떤지, 네. 뭐 이런 거를 다 꼼꼼하게 네. 그 들여다보면서 정말 재임 기간 5년을 타이트하게 보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뭐 하는지,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 그리고 일을 하는 건지 잠을 자는 그쵸. 건지 이거 확인도 안 되고, 확인해서도 안 되고, 알려고 하지 마, 다쳐, 뭐 이런 분위기였다는 그리고 거잖아요. 2014년 4월 한 달 동안 뭐 수요일마다 일정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그거는 아니다. 근데 그거는 윤 전 행정관 잘 모르겠다. 자신은 공식적인 업무는 잘 모르는데 자신은 비공식적 사적인 업무만 하는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뭐 공식적으로 뭐 대통령이 수요일마다 공식 일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네. 청와대가 행정관을 채용을 한 거잖아요. 네. 공무원이에요. 상급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네. 높아요. 그 3급 공무원을 채용해가지고 비공식적이고 네. 사적 업무만 시켰다? 네. 이게 그 뭡니까 이게? 뭐 아시겠지만 상급이면 판검사로 처음 임명되면 상급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직위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분이 지금 자신은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일을 네.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른다.
그러니까 헬스 트레이너를 3급 공무원에 시킨 것도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네, 처음 네. 있는 일일 텐데 네. 그 참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네,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점심 무렵에 관저 안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을 했다 그래요. 네네. 그 전에 이제 안봉근 부속 비서관이 네. 집무실에 들어갔다 나왔다. 네네. 얼마나 걸렸다 그래요? 그 뭐 시간은 얼마인지 좀 모르게 좀 길게 있었다 이 정도로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본인도 뭐 어떤 얘기를 나눈지는 알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어떤 네. 얘기를 했는지 안봉근 비서관을 불러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네. 혼자 밥을 드셨다고요. 네. 그 이번에도 또 나온 건데요. 대통령은 항상 혼자 밥을 먹는다. 그것도 관전에 따로 식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식당 가서 혼자 밥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특히나 2014년 4월 16일 뭐 대통령은 뭐 작년인지 재작년인지도 모르지만 정말 황당했어요. 위급한 네. 상황이잖아요. 네. 물론 뭐 당연히 밥은 먹을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밥 먹는 시간도 대통령이라고 하면 뭐 참모들과 같이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보고도 받고 얘기도 하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밥이 뭐 목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알 그는 수도 뭐 알 없게 수도 그런 없을 아니 정도였을 그때 것 온 같아요. 국민이 다 그랬어요. 네네. 다. 예. 네. 그런 박영선 상황에서- 의원은 짜장면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네, 그거 네.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네. 다들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특히 대통령은 지휘도 해야 되고 모든 실시간 정보를 보고 듣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잖아요. 근데 최소한 그 밥 먹는 시간은 이제 미용을 했던 그 20분과 함께 이것도 공백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시간인 거잖아요. 네. 참 이 시간 동안 보고 뭐 해경에 대해서 또 뭐 구조라고 독려도 하고 또 좋은 뭐 군 투입 이런 결단이 내렸으면 더 많은 인명 구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네. 네. 자, 그 세월호 당시에 네네. 참사 당시에 그 정송주 정매주 두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가 들어가는데 자신의 차를 이용했다 그랬어요. 윤전추 씨가? 근데 윤전추 행정관이 자신이 모셔서 관저로 데려가고 모셔서. 또 모셔다 드렸다 밖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나온 거죠. 네네. 그러면 이 윤전추 행정관이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시고 그러니까 데리고 관저까지 관저까지 들어갔고 끝나면 네. 데리고 나와서 바깥으로 어디로 네네. 예, 했다. 그 포인트가 어디예요? 그 뭐 정확히 장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진짜 그 확인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오후 중에 윤전추 행정관이 관저 의상실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방위복을 입혔다. 네네. 관저에 의상실도 있는 거죠? 네, 그런 모양입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관저 의상실이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본인이 또 입혔다라고 했으니까요. 네. 입혔다는 게 뭔 얘기예요? 옷을 입혔다. 애기도 아니고. 글쎄요. 그 저도 좀 애기들은 옷을 입혀야 돼요. 네네. 혼자 못 입으니까. 네네. 예. 저도 그 뭐 민방 뭐 드레스도 아니고 뭐 네. 뒤에서 이제 지퍼를 올려야 되는 예, 것도 예, 아니고요. 예. 민방위 드레스는 입혀주죠. 네, 민방위복 정도는 혼자 입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몰라서 묻는 겁니다. 네, 혼자 입죠. 네, 그러니까요. 그 네. 3살만 돼도 혼자 입어요. 네, 네, 혼자 입기를 좋아합니다. 혼자서 뭘 해보려 그러죠. 아이들도. 근데 네, 입혔다. 네. 관저에 의상실이 있고 집무실이 있고 또 무슨 실이 있을까 궁금해져요. 그렇죠. 뭐 방이 아주 많다고 하는데요. 네. 뭐 식당도 있고 또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보안상 얘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상실이 그러니까 뭐 뭐가 있는지. 관저 내에 뭐 네. 어떤 방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자, 그 TV조선 화면을 통해서 많은 네. 국민들이 깜짝 놀랐던 그 네. 의상 그 샘플실 거기 네, 네. 샘플실이죠. 네. 샘플실 화면을 보고 다들 놀랐었는데 네. 그걸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입고 나왔기 네. 때문에 그런 네, 건데요. 그러면 이 돈을 누가 지불했냐가 네, 주요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받아서 직접 건넸다. 네, 네. 윤전추 씨가 네, 네. 누구에게? 최순실 씨에게. 그죠? 아니요, 최순실 씨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윤전추 행정관 말은 여러 차례 네. 박 대통령이 직접 자신한테 봉투를 줬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 있다고 하면서 봉투를 줬다. 그것도 돈 소류 봉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류 봉투에 돈을 담은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자신은 그 봉투를 의상실 직원에게 건넸다라는 게 이제
그날 이제 증언 내용입니다. 이 의상실 직원은 밖에 있는 사람인 거죠. 샘플실 얘기하는 거죠. 네, 샘플실 의상실에 네, 있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금액은요? 뭐 자기는 돈은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안 뗐다. 그 돈만 그러니까 뭐 어쨌든 대통령이 돈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 밀봉이 돼 있으니까 자신은 뭔지 모르지만 돈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자신 돈 봉투라고 생각을 하고 건넸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여기서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헌재 재판관도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게 통상의 가정과는 좀 다른 겁니다. 보통은 뭐 옷값, 뭐 대통령이 옷값까지 신경 씁니까? 그러니까요. 네, 보통은 비서가 알아서 옷값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뭐 돈을 챙겨서 주는데요. 그래서 헌재 재판관도 통상의 경우와 좀 다르다. 대통령 그러면 어떻게 옷값을 알았느냐? 그것도 대통령이 얼마인지. 왜 직접 옷값을 돈으로 주느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요새 옷은 다 카드로 사요. 아, 그렇죠. 네. 네, 무이자 할부. 네, 네. 아니, 대통령이 왜 직접 옷값을 뭐 계산하고 네, 확인하고 현찰로 주는지 네. 물어봤는데요. 윤 전 총장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것도 미스터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윤정추 행정관이 이 문제를 그 집중해서 강조한 가장 큰 이유는 네, 뇌물죄를 맞습니다. 피하기 위한 거 네, 아닌가. 네,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네. 공동 지갑을 쓴 건지 네, 네. 아니면 그 서로 다르다면 돈이 가야 되는데 네. 어떤 형태로 갔냐 입증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돈 봉투를 그쵸. 윤전추 씨한테 줘서 이게 건네졌다. 그러니까 뇌물죄가 아니다. 대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뭐 지불했다는 예, 거죠. 지불했다. 돈을 제값을 치렀다. 네, 네, 네.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네, 네. 그래서 딱 그 뇌물죄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딱 증언을 했고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헌법재판관들도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네, 수밖에 네, 없는. 이 그렇죠. 문제는 특검에서 조사를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윤전추 행정관도 특검 수사를 피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재판관도 수 있겠네요. 비서가 자신의 비서가 옷값을 뭐 이렇게 치르지 본인이 이렇게 옷값을 확인하고 돈을 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들 이게 다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이 평범한 네. 그 기본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식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기 그렇죠.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비슷한 추론, 네. 의심을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는 윤 전 행정관에 대해서 그리고 청와대 간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재판에서. 윤 전 행정관은 최순실 씨가 청와대 몇 번 왔다 그랬잖아요. 인사도 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네네. 있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또 이게 그러니까 어제 재판에서 그러니까 변론에서 좀 가장 핵심 그러니까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그 우선은 윤전추 행정관이 헬스 트레이너인데 예. 상급 행정관으로 그러니까 판검사가 그렇죠. 상급인데요. 청와대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도대체 누군가가 소개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누가 소개를 해줬느냐? 근데 윤전추 행정관 모른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누군가 아까 박근혜 대통령도 알고 윤전추 행정관도 알면서 그래서 윤전추 행정관을 청와대로 박 보낸. 대통령 뭐 청와대로 보낸 네. 사람, 그러니까 윤전추 행정관도 알고 박 대통령도 아는 사람이 누굴까? 근데 그 어제 심판정에서 딱 한 명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최순실 씨였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밝혀졌느냐면요. 윤전추 행정관의 핸드폰에 최순실 씨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제출했어요? 그 검찰이 압수를 했는데요. 예, 거기에 압수. 핸드폰 그러니까 그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핸드폰 번호가 담겨져 있었고요. 윤 전 행정관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다는 네네. 거죠. 그리고 또 최순실과 정유라가 네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윤전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제 윤전추 행정과 관련된 물건을 압수했는데요. 네. 최순실 씨가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었습니다. 언제 보낸 거예요? 뭐 날짜는 적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최순실 씨밖에는 없다. 뭐 그리고 이제 TV조선 화면에서도 그러니까 윤전추 행정관이 최순실 씨 수발을 드는 모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윤전추 행정관,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윤전추 행정관은 혹시 윤 전 행정관이 그 최순실 모른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 말은 못해요? 모른다고 하진 않고요. 예. 뭐 요리조리 피해 갔습니다. 어떤 식이었어요? 연락처가 있는 건 뭐 친해서가 아니라
그 이제 헬스클럽 트레이너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헬스클럽 쪽에서 음, 그 최순실 씨를 고객으로 한번 좀 가르쳐 봐라라고 해서 연락처를 줘서 임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 버전이고, 네.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뭐 아마 최순실 씨가 헬스 트레이너한테 다 보내지 않았겠느냐. 네. 윤전추 씨가 네네.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렇게 보내나요? 안 보내죠. 예, 예.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 보내죠. 네네. 예. 네. 그게 뭐 정치인들도 요새는 이래저래 그렇게 막 뿌리지 않아요. 네네. 예. 그렇죠. 정말 친한 경우에만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고 그러지. 네. 이걸 뭐 개인적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하진 않는다. 근데 네네. 그 윤전추 행정관의 핸드폰 안에 최순실, 정유라 두 사람의 휴대폰 전화 번호가 저장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네. 포인트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제 그 증인 신문에서 그 최순실 씨에 대한 뭐 평가를 물어봤는데요. 네. 또 그건 아주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최순실 씨가 언론 보도와 다르게 아나무인이 아니다. 대통령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 아주 공손하다. 공손했다. 네, 예의가 발랐다.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불렀대요? 최순실 씨가 대통령. 그거는 얘기는 하지 않고요. 네. 본인 선생님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최 선생님이라고 자기가 불렀다. 네. 최순실 씨를. 예. 근데 뭐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공손하게. 근데 잘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손한 걸 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공손하다는 네네. 것은. 네네. 예. 그 애티튜드를 안다는 것은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평가의 의미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네. 3시간 반 동안 윤전추 행정관에 대한 네. 그 증인 신문이 있었는데 네네. 전반적으로 답변 태도는 어땠습니까? 네. 신뢰할 만합니까? 그러니까 뭐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증인 신문을 한 핵심이 이제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부분이고 대통령이 제대로 그날 근무했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최순실 의상실에서 네. 옷값을 제대로 치렀느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이 난다면서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난다. 적극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난다. 대통령의 사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도 답답해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이기도 하고 또 이게 지금 말하는 부분이 국가적으로 정말 보안 사항도 아니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윤전추 행정관은 이런 식의 답변 태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패가 되기로 네네. 작정을 한 네네. 비서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예.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네네. 그리고 불리한 것은 모른다. 네네. 아니다. 이렇게 막았다는 건데요. 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검이 반드시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될 진실의 한 편린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헌법재판관들도 뭐 많이 의아했죠. 어땠어요? 의아했어요. 예. 그 이제 증인신문 양쪽의 증인신문이 끝난 다음에 헌법재판관들이 돌아가면서 네.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들 뭐 답답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까 뭐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요. 그 옷값을 치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보통의 상식과는 다르다. 뭐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했는데 아니 최순실 씨 말고는 소개해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럼 도대체 누가 상급 비서관을 꽂았느냐. 뭐 이렇게 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윤전추 행정관은 잘 모르겠다라고만 답을 했죠. 네. 그렇군요. 참 그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 화요일, 목요일 네, 두 차례 계속 열리고 첫날 심리는 9분 만에 끝났고 네네. 화요일 날 그리고 네. 이제 어제는 비교적 길게 네네. 심리가 진행이 됐는데 다음 주 화요일 10일이에요. 네네. 3차 변론이 예정이 돼 있는데 네. 3차 변론이 더 뜨겁겠죠. 네, 아마 다 나올까요? 증인들도 안 나올까 봐요. 아마도 우선은 뭐 이 사람들이 나온다면 가장 뜨거운 날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 씨가 모두 증인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요. 네. 이 사람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한 번도 없었지 음. 않습니까? 검찰에서 이루어졌긴 하지만 또 그렇죠. 특검도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증인신문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뜨거울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람들이 과연 나올까 이 부분입니다. 안 네. 나오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한답니까? 그 안 나오게 되면 계속 출석 요구를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그렇게 나중에 이제 뭐 기소를 하거나 재판을 넘길 수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출석에는 강제 구인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국회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국회도 뭐 강제 구인권이 있지만 네. 뭐 나오지 않더라도 당장 검찰처럼 강제 소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익명령장을 보내고 끝이죠. 안 네네, 나오면 그쵸. 그만이고. 뭐 예, 최순실도 벌금 내고 이런 결국에는 건데. 뭐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와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수치 거부 같은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네네. 다 교도소에 있기 네네. 때문에 그거를 받고 네네. 출석해야 될 의무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그 뭐 나중에 이와 출석하지 않아서 뭐 유죄를 뭐 불이익을 받거나 또 형사소출을 당하는 걸 뭐 감안한다면 뭐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네네. 좀 더 산다 형기를. 네네. 그러고 만다. 네. 안 나가겠다. 이러면 네네. 할 수 없는 거다. 네. 뭐 박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뭐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자신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감옥에 가 있는데, 그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윤 전 행정관의 모습을 보더라도 네. 뭐 대통령 그러니까 보통의 국민과 국민의 뜻과는 다르게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분들도- 안종범 수석은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다 시켜서 한 거고 네네, 내가 그쵸.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니다 네네. 이기 때문에 이분도 나올 수도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 내주 있을 재판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럼 나오셔서 또 화요일 날 있었던 재판 네네. 소식을 알려주시면 예,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